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내국인들만 해당될까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도 몽땅 다 같이 해당될까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 같이 해당됩니다. 한국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이 아니고 주휴수당 합치면 11,000원대에 이르는데, 한 시간에 11,000원? 이러니까 중국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상인지 그것도 그거고, 또 이 최저임금을 우리 경제가 부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는 지금 저는 아주 전 망했다 해서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한다. 5.1%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 정권 들어서 41%가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왜 이렇게 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대는지, 결국은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 다 문 닫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 같죠? 그럼 그 산업은 다 중국으로 싹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산업을 넘겨주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한국에 와 있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중국인들 상당할 텐데, 제일 많거나 상당할 텐데, 그 사람들 복리후생 챙겨주는 겁니까? 지금 이 임금 인상은 도저히 어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 1시간에 9,160원 시급이죠. 이걸로 결정되는데 이거 주휴수당 치면 11,000원이 넘어요. 한국경영자 총협회 경총에서는 오늘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겠다 하면서 4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이거부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중국인 반응을 실제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식한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가 뭐냐니까, 경제성장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 취업자 증가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총은 과거 이러한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다 결정돼 가지고 이미 해당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었다. 뭐냐? 이 경제성장률을 더해준다든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해준다든지 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어떤 알파 수치가 있고, 거기다가 4.0% 이러죠. 그 기초가 되는 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훌쩍 올려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4.몇 %, 5.1% 이러면은, 그 기초가 되는 거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갑자기 최저임금 올리면서 우리 경제가 휘청해졌는데, 그때는 이런 산식을 왜 안 들이댔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확 올려놓고 이번에는 그 산식을 들이대겠다. 지금 이 산식에 따르면은 여기다 적어놨는데, 2018년에서 2022년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6.3%, 취업 증가율 2.6%를 고려하면은 문재인 정권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15.6%가 인상돼야 되는데, 처음에 왕창 올려놓고 이런 이상한 산식을 들이대니까 41.6%가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산식 들이대지, 그러면은 15.6%만 인상돼야 되는데 갑자기 41.6%를 올려놓으면은 누가 이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걸 감당하라는 거죠? 문재인.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가지 결정 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찾기 힘들다,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올릴 때 그만큼 올렸으면 적어도 4년 내지 5년간 동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G7과 비교했을 때, 지금 G7이라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7나라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7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중위임금 대비할 때, 중위라는 게 가장 표준이죠. 하위도 아니고 상위도 아니고 중위임금 대비 우리나라가 61.3%입니다.
미국은 29.8%, 일본은 44.1%, 독일은 48.2%, 캐나다는 49.3%, 영국은 57.7%, 프랑스는 61%인데 우리나라는 61.3%. 이렇게 올려대면은 누가 이걸 감당하라는 거죠, 도대체? 돈 지급하는 쪽, 돈을 주는 임금,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들이 다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인데,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들이 이것을 부담할 수 있을 때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갑니다. 경제에 진짜로 치명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임금을 올렸으면은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그만큼 올라갔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임금은 올랐는데 노동 생산성은 뚝 떨어져 버리는, 오히려 자,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시장 소득 기준할 때 진위계수를 들이대도 소득 10분위 배율로 들이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거 도대체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또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했을 때 180만 원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 요인도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 세제 등 다른 방식을 써야 된다. 이를테면은 근로장려 세제나 또는 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금 주는 거 지금 많이 주잖아요. 즉 세금을 깎아주든지 아니면 저축을 할 경우 저축 이율을 더 주든지 뭐 이런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대책이 안 선다. 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 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 시급은 시급 11,000원을 넘었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호텔 식당 말고는 이거 감당 못할걸요. 그렇다고 갑자기 식비를 호텔식으로 올려댈 수가 있습니까? 기업의 직업 능력이나 근로조건, 생산성 등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싹 무시하고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최저임금을 이래 올려버렸습니다. 시급 11,000원씩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편의점 알바하는 것이 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편의점을 팔아버리고 알바로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가 중국이 갑자기 난리가 나버리는 겁니다. 이 소식이 그대로, 이 영상이 중국에 그대로 퍼날라졌는데,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 소식에 중국 포털 사이트가 버글버글 끓고 있습니다. 자, 9,160원 이러니까 11,000원, 실질적으로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 아니고 그냥 9,160원을 가지고도 중국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소식을 단순히 전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국최저임금위원회 발표문을 인용했는데, 또 일부 언론은 한국의 지상파 방송 화면까지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내리 쏘았는데, 이걸 본 중국 네티즌들은 도대체 이야, 한국은 지상 천국이다, 한국에 가자. 한국에 가봤더니 주 5일만 근무하고 공장 근무자는 주 2회 토요일 8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은 쉰다. 우리는 언제 한국의 절반에라도 도달을 할 수 있느냐. 중국의 최저임금은 10위안, 우리 돈으로 1,770원. 야,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1인당 GDP가 얼마냐면, 중국 10,000불 넘었었죠. 우리 30,000불 넘었습니다. 그러면 딱 3배 차이 나면 됩니다. 1,770원의 3배면 얼마입니까? 중국의 최저임금 1,770원 곱하기 3 하면은
5,310원이면 되는 걸 9,160원으로 올리고 실질적으로는 11,000원까지 올려버리면 딱 더블 차이네요. 자, 중국의 최저임금의 3배 정도가 1인당 GDP로 볼 때 맞는데 3배가 아니라 더블. 자, 누리꾼들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는 20위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도시에는 6, 7위안 1시간당 6원 내지 7, 중국 돈 6원 내지 7원입니다. 주는 데도 있다. 그러면은 뭐 심지어는 1,000원 정도 1시간에 되는 데도 있는데 중국도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많이 올랐어요. 옛날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최저임금에 너무 중국인들이 놀라서 한국과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면서 산동 지역 사람들이 왜 한국에 가리는지 이해가 된다. 한국에 출장을 가봤더니 주 5일만 근무하고 공장 근무자는 주 2회 토요일 8시간만 근무하고 일요일은 다 쉬고 일부는 토요일에도 쉬고 한국으로 일하러 가자. 그러면 또 중국에서 이 소식 보고 한국으로 또 와장창 몰려오겠네. 코로나 가지고 코로나도 씻고 오겠네. 그러면은 중국에 이런 바람이 불어버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점점 더 열악해집니다. 왜냐? 중국인들이 가득 차버리고 오히려 한국인이 밀려나는 그런 실정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은 한국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그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꼬박꼬박 그대로 다 줘야 됩니다. 1시간당 11,000원씩 11,000원씩.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제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문 닫자.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수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 문 닫고 중국 키워주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중국인들한테 소개가 됐어. 이게 소개가 돼버렸으니까 한꺼번에 몰려올 텐데 그건 또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올려대면은 참 이것도 전부 최저임금도 제가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원칙은 정하고 정괴물님 고맙습니다. 정괴물님 원칙은 정하고 자 9,160원까지 줘라. 단 권장사항이고 벌칙조항은 없다. 이래 나가야 됩니다. 권장사항으로 대기업이나 그것을 형편이 닿는 데서는 주도록 하고 대신에 5인 미만 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은 없다. 이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가면은 권장사항이니까 되도록 지키도록 노력하되 못 지켜도 벌칙조항은 없애줘야 되는데 지금 못 지키면 다 잡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지금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지 문재인 정권 끝까지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고사를 지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간당 11,000원. 문재인 퇴임 후에 식당 한번 해보세요. 11,000원씩 주고 그 식당 일주일도 못 가서 망할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